안녕하세요. 모팔주식입니다. 네, 오늘 5월 26일 오전 12시 18분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또 목감기가 좀 걸렸네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오늘 저녁엔 좀 바람이 불고 좀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장이죠. 이번 주 마지막 장이 앞으로 한 8시간 40분 있으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장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들은 네, 서울식품, HLDNI, 그 다음에 이스타코, 메디아나 네 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 2021년에 한 5배 정도 상승을 이끌어내고 지금 계속 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여기 앞에 설거지 패턴이 좀 나오고 그다음 우하향 하고 있습니다. 계속 224일선 밑에서 놀다가 224일선과 점점 좀 수렴을 해 가면서 지금 448일선까지 한 번에 하루 만에 25% 되는 봉으로 좀 뚫어주고 앞에 매물들을 네,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을 조금 먹어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거래량이 그래도 꽤 많이 터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N자 파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네, 짧게 어제봉의 시가를 손절 라인 잡으시고 예, 눌림에서 공략해서 다시 재차 한번 튀어주는 흐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N자 파형이 나와서 내일 시가에서 잠깐 밀리는 그림이 나오다가 바로 재차 어제 봉의 꼬리까지 올라가는 한 15% 정도 되는 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다 매물을 좀 먹어준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좀 눌렸을 때 잡으시는 게 낫다. 지금 5일선도 올라오기 때문에 짧게 5일선 손절을 잡고 나는 급등하는 걸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DNI. 네, 얘는 뭐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 중소형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뭐 골프장이나 뭐 시설 관리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얘도 지금 계속 사실 이평선은 하방이다. 근데 제가 좋게 보는 건 이게 다 매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룡 차트, 공룡 차트 같이 고질라 등껍질 마냥 이렇게 막 화려하게 찢어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산의 모습으로 이런 산매집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에 서울식품과 좀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오던 봉이 112일선과 224일선 하루 만에 어, 파란 점선을 좀 내려놓고 밑에서 깔고 뚫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음봉이 이 전에 봤던 서울식품보다는 음봉의 거래량이 좀 적긴 합니다. 적기 때문에 어, 더 안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식품과 좀 비슷한 관점으로 네, 5일선 손절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어제 봉의 시가 2,55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스타코입니다. 이스타코도 뭐 교육사업과 부동산 임대사업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사실 차트적으로 보면 네, 너무 21년도에 말도 안 되게 600원 했던 주식이 10배까지 네, 네, 이런 거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사실 진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식인데 10배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다시 회귀했죠. 거의 다시 회귀했고 지금 우선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자,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네, 지금 파란 점선을 밑에 깔고 네, 한번 뚫어줬던 모양이 있습니다. 5월 18일 뚫어주고 지금 보면 위로 조정이 가고 있습니다. 위로 조정이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여기 캔들에 5개 일주일 캔들보다 더 높이서 시작을 한다. 그러는 순간 네 바로 224일선까지 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네 20% 정도죠.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게 여기 5일선 이런 차트들은 5일선 대응으로 짧은 손절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니까 떨어지면 1% 손절. 네, 떨어지면 1% 손절. 볼까요? 네, 1.6%, 1.5% 정도 손절. 만약에 갭 상승으로 시작한다, 시초가에 잡아도 되고요. 물론 갭이 얼마 뜨냐에 따라 다릅니다. 2% 내지는 3% 정도의 갭이면 바로 잡아도 되고, 만약에 갭을 못 잡았다고 해도 초반에 흔들면서 살짝 내려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손절이 적은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잡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그 상승분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타코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 이후에 뭐 기업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기업의 사업, 그다음에 재무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분석 이후에 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네, 차트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고 사실은 이걸 안 봐도 돼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그거는 저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져오는 이유는 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분들께서 아직은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또 그런 것들에 그 많은 적응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에게 어, 좀 참고를 하시라고 그래도 조금 완화시키는 어, 생각과 마음을 좀 완화시키는 유연성 있게 해드리는 그런 기름칠을 하는 개념에서 간단하게 비즈니스 서머리만 코멘트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아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아나. 얘도 이제 의료기기 섹터고, 네, 지금 내려오다가, 자,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내려오던 추세를 지금 좀 뚫은 걸로 좀 보여지고, 지금 여기서 개파락까지는 아닌데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면 쭉 떨어졌죠. 근데 지금 거기를 그 부분들을 매물 한번 훑어주는 이것은 뭐냐? 이 갭을 떨어진 이 갭을 메꿔 주겠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의지를 보였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런 애들은 여기 최저점 4,445원까지 쭉 모아간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지금 21선이 나름 단기권에서 21선이 올라오는 어제 봉의 시가 461호, 네, 4,615원을 손절을 잡고 여기를 오늘도 눌렸다가 5일선 반등이 나왔죠. 바로 내일 갈 수도 있습니다, 얘도. 하지만 한 번 더 눌린다면 기회로 보고 짧은 손절해서 네, 큰 손익비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어제 봉이,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해 주세요. 어제 봉이 재차 이 떨어진 갭 하락분을 메꿔주겠다는, 또 여기를 뚫고 이 위에까지, 자 여기 보시면 잔디깎기 하듯이 매집봉이 계속 있죠. 이러한 매집봉들은 이 앞에 있는 또 매물들을 먹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의지를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준봉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봉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냥 매집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1차 성을 함락하기 위한 매집봉, 재차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너희들의 전투력이 얼만가 가늠해보는 그런 매집봉이다. 여기 뚫으면 6,260원까지 올라갈 것이고, 여기를 또 뚫으면 그 다음에는 7,300원을 두드릴 거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서울식품과 HLDNI, 이게 어떤 주식이 지금 바뀐 건지 지금 기억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스타코, 메디아나 네 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항상 이런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나는 3천만 5천만 투자하니까 손익비 좋다네, 오케이, 여기서 3천만 5천만 원 바로 원매수 들어가자 이러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체결을 시키잖아요. 나는 시장가로는 안 사고 마이너스 1호가 있다가 걸어놨는데,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의 물량을 세력들은 알아요. 물량이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할 매수의 뜻이 꼭 내가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되는 구간을 2분할로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매수를 들어갈 때도 100, 300, 5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쪼개서 여러분들 주문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티가 안 나지. 여러분들 한 번에 5천만 원, 자 이런 5천원짜리 줄을 5천만 원 넣는다면 여러분 한 번에 만주입니다. 한 번에 만주. 한 번에 만주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가창에서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뭐 만주, 뭐 3천주, 뭐 10만주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면, 아, 나는 귀찮고 4달, 6달, 1년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원매수하고, 안 올라가면 그냥 그래, 그냥 냅두지 뭐. 그냥 올라가면 땡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면 할수록 이런 세력들은 개인이든 동호회든 어쨌든 물량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네. 아니 만주씩 뭐 계속 들어와? 털어야겠다. 이러면 이 아래까지 내리는 겁니다. 이 아래로 내렸는데도 안 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최저점 갔던 여기까지 또 터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죠. 여기까지는 6%니까 뭐 어떻게든 견뎌보겠지만 20% 30%는 여러분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뭐 지금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뭐 3%냐 6%냐 여기를 이분할해도 상관은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가든지 간에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한 종목에다 여러분들 다 태우면 1,000만 원, 3,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이런 같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있는 이런 같은 비슷한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고 그것들을 5종목 아니면 7, 10종목 정도까지 늘려서 5천이면 한 종목에 최대 500만 원까지 내지는 뭐 한 1,000만 원까지 든다 생각을 하고 차라리 500까지 든다 생각을 하고 500 정도로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 놓으시고 그 와중에 그러다 보면 10종목 한 5종목 하면 2,500 정도 쓸 겁니다. 그럼 나머지 2,500은 그 와중에도 분명히 차트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팠는데 내가 미처 손절을 못하고 오히려 개미털기 같은 그런 악재를 띄우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점에서 여러분들이 500만원 투자 아니면 1,000만원 투자 해서 여러분의 평단을 확 낮춰놓고 차라리 한 2달, 3달 기다려서 40%, 50%를 먹는 그런 비중 매매로 가셔도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500만원씩 들어갔던 다른 종목들은 짧은 손절이 나오든 아니면 긴 익절이 나오든 손익비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500만 원짜리가 하나 물려서 1,000만 원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들 예수금이 3천, 4천으로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기다 비중을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좀 1,000만 원 이렇게 실어서 평단을 확 낮춰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돈들을 또다시 손익비 좋은 곳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을 맞추는 또 포트폴리오를 한 3개 정도 또 짭니다. 그럼 하나는 1,500이 들어가 있고 3개 정도는 또 이제 1,500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또 3천만 원을 내가 넣어놓고 내가 2천만 원의 예수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500만 원짜리들을 또 순환을 하고 마침 또 그 안에서 또 악재를 띄우면서 떨어졌는데 내가 미처 손절을 하지 못했다. 근데 차라리 지금 수익 난 거를 그냥 짝짓기 매매를 해서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가는 게 낫겠다. 얘는 갭상승이나 이런 게 이런 애들처럼 짧은 갭상승이 아니라 얘들도 지금 보시면 3달을 횡보했습니다. 3달. 견디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얘들보다 더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 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짜리다. 이건 내가 못 버틴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떨어지고 재차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약손절을 해서 짝짓기 매매를 해서 하든 아니면 또 이런 종목을 만났다. 그럼 나는 3달 기다려서 차라리 이 상승분을 먹을래.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서 반등 나오고 하는 이 지지점들을 찾아서 하단부에서 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비중을 실어서 총 1,500만 원 마이너스는 여기 떨어졌을 때 14%였는데 여기서 500만 원이었던 거에 이제 2배인 1,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서 이제 평단이 이런 데 맞춰지는 마이너스 한 5% 정도에 맞춰지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더니 네, 15%를 먹는 1,500에 15% 네, 175만 원인가요? 200 225만 원인가요? 네. 뭐 그 정도를 먹는 네, 그런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제가 손절 라인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손절을 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데 기준을 잡았는데 여기 살짝 깨고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빨리 손절하시는 게 낫죠. 근데 내가 잠깐 일하냐 못 봤는데 말도 안 되게 악재 띄우면서 막 10%씩 막 떨어져 있어. 이런 게 손절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빨갛게 수익을 봤던 그런 금액들과 이 금액이 상쇄가 되고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온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을 하고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고 이건 누가 봐도 터는 것 같은데 한 2, 3일 더 털겠다. 2, 3일 더 털면 이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고 엔벨로프 하단도 있고 나 이런 데서 한번 한번 인생 베팅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런 데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20% 찍었을 때 내 계좌 20% 찍었을 때 곱하기 두 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들었던 거에 1000만 원을 더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한 7%까지 올라오는 거죠. 6, 7, 8% 중에 하나로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대로 될 겁니다. 마이너스 20%가. 그러면 마이너스 7%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순간적인 아래에서 한 15% 정도 반등만 살짝만 이렇게 나와줘도 내가 짧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죠. 얘도 지금 한 10% 정도의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생 베팅이다 하고 여기서 비중을 실었다. 내려가는 거를 다 모아가서 내 마이너스 한 7, 8%에 맞췄다. 올라가면 이제 2%, 3% 수익.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여기서 약익절하고 나오는,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보는 그런 매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서 이 올라가는 재차 상승분 20% 30%의 상승분을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또는 이런 데서 잡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길던 짧던, 마이너스가 길던 짧던 손절하고 다른 이런 종목들을 또 보는 것들, 이래도 상관없다. 잘못된 매매가 아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해보시면서 어떤 것이 내 계좌를 계속 선순환을 일으키고 빨리빨리 순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계좌를 계속 물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순환율을 올릴 건지, 어쨌든 간 이렇게 떨어지면 확실히 이런 모습들에, 자, 확실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확실히 이런 모습들의 차트보다 갈 확률이 현저히 적고 느리다. 대신에 바닥을 확인을 했다면 1차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재차 떨어졌을 때도 여기를 지지해주고 여기가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비중을 조금씩 여기서 모아가서 나중에 한번 튀어주는 흐름, 내지는 이 이후에 눌리더라도 N자 파형이라든지 여기를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이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2년, 3년, 5년 나름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좀 빠꾸미 같이 이렇게 어떤 공부를 못했어도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지내왔던 그런 연륜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말만 들어도 그래, 나는 계좌를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했었네, 저렇게 운영했었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 이렇게 되면 꼭 좀 느려졌지, 그래 내가 이런 걸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데 물렸지, 이런 거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데 물렸지, 근데 지금 기준이 생겨서 물리더라도 뭐 이런 갭을 메꾸는 흐름이 안 나오면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게 있네, 이런 걸 배웠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실력은 여러분들이 손절 익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드리는 기준에서 계속 이런 제 방송은 보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사람들이 주는 포트폴리오와 제가 주는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매매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와 성향이 맞는 그런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내고 손절도 내고 내 계좌를 순환도 해보고 비중을 지루하게 비중 베팅을 해서 때로는 지루하게 6개월, 8개월 동안 있다가 50%를 먹어보고, 네,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의 그 스타일 또는 수익의 롤 모델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들 나이가 있으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라 충분히 어떤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음, 내일 열리는 이번 주 마지막 장에서 꼭 또 한번 수익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코멘트를 하다가 좀 계좌 운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왜 손실이 났고 왜 버티지 못했고 버티지 못한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버틸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나름 좀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이고 이런 네, 꼭 여러분들 또 내일도 수익 내시고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이런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